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량은 그렇게 변하는 걸로 봤고요. 이제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잘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 수렴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변화량을 갖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지수함수의 성질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 기말고사에서 이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이 시험이 나옵니다. 당연히 아주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지수함수에서는 요 A 값하고 요 B 값, 그죠? 이 두 가지의 값이 어떤 이 도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A와 B의 관계식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 그러니까 A가 이제 B보다 클 거냐, 어? 아니면 B가 A보다 클 거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형태가 이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형태로 변할 거냐. 이때 수렴하는 거는 의미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가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니까,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빨리 떨어질 거냐 아니면 얼마나 더 있다가 떨어질 거냐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거를 비교하는 개념이 요 A와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의 변화를 여기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특성을, 성질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했던 거예요. 정리하시고요, 이것도. 그래서 지수함수가 정수인 경우 이제 축이 변화도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볼 때 뭐였죠? 그냥 x와 y 상의 0 좌표하고 요 0 좌표를 기점으로 해서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만 본 거예요. 이해 가죠? 그게 결국은 y라고 하는 거는, y는 지금 현재 지수함수 입장으로 보면 a의 x 이렇게 본 거죠. 요 하나만 본 거예요. y와 x의 관계. 이건 지수함수 입장이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함수 입장으로 보면 x와 a와의 관계, y는 x다라고 하는 이 관계식으로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요? 이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약간 더 좌우 대칭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겠죠. 그림이 좀 안 그려지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딱 45도, 여기 이제 45도가 돼서 잘려야겠죠, 반절이. 그게 뭐예요? y는 x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이면 1이어야 한다. x는, y는 서로가 비례하는 거죠. 비례. 우리는 이제 비례라고 얘기하죠. 2면 y는 또 2여야 돼요. 이해 가죠? 여기 2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일 때, 그러니까 x가 0이면 y도 0인 거야. 그러니까 0,0인 거죠. 요 0. 이때는 값이 존재했죠. 0일 때는 무슨 값이 있었고, 1일 때는 또 무슨 값이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무슨 값이었고 이렇게 값이 나왔던 거죠. 지수 형태인 경우와 일반적인 근데 우리는 지금 x의 좌표를 0일 때 기준을 둬서 얘가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졌느냐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요 그래프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요 그래프가 이제 어느 방향이든 어느 위치든 간에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아이고, 잘못됐네. 다시 그릴게요. 아이고.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간다던가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값이 1이다 이거야. 그러면 x가 0이잖아요 지금. 근데 y는 1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왜? x가 0일 때 y는 1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좌표상으로 보면은 얘가 움직였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간 거거든요. 이해 가죠? 그래서 이런 이제 변화량을 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현재 좌표에서 얘가 얼마만큼의 이동을 했느냐. 똑같은 그래프가 그거에 따라서도 얘가 간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나 이거 할 때 그때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 함수 입장으로만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거를 보려다 보니까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고 변화량은 어떻게 변화를 갖느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수는 그랬었고요. 로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변했죠. 그죠? 혹은 이렇게 변하거나 물론 얘도 당연히 이 그 로그 함수인 경우도 이 평행 조건이 성립이 돼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함수를 가지고 봤을 때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쭉 해서 이렇게 가거나 쭉 해서 올라가거나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죠? 얘는 무한대로 쭉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야? 쭉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것도 x 값이고요. 여기는 이제 y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x 값의 변화가 0까지 0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x가 0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0 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얘가 어느 시점까지 가게 되면 붙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쭉 올라가면 계속 어느 시점까지 계속 갈 거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의 변화값이 어떻게 갔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어떤 값이 될 건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거는 바로 뭐다? 요 무한한 값으로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건지를 확인을 꼭 알아야만 되고요. 그래야 저 그래프를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정립을 해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X축으로 갔느냐 Y축으로 갔느냐는 뭘 가지고 그때 정리했었죠? 이렇게 X축에 대해서 플러스 M을 해줬느냐 Y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M만큼 혹은 플러스 M만큼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졌느냐. 이거는
x의 변화량이고 이 뒤에 있는 거는 y의 변화량이에요. 우리가 수식을 만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축 방향의 이동이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래서 y축에 대한 이동 n값, 그 다음 x축에 대한 이동값 m값,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게, 이런 이제 수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수식들이. 그러면 여기다가도 이제 우리가 무한한 값을 이제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는 여기가 0일 때 x가 0일 때 1인 시점을 가지고 지수함수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뭐였죠? 이 지수함수가 요 형태만 있는 건 아니고 요 형태도 나왔었고요. 이 두 가지 형태는.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x와 y 좌표값이 움직인다? 그거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1이 되는 시점이 여기가 1인데요. 그 시점이 이쪽으로 옮긴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얘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쭉 데려가면 0까지 만날 거고요. 쭉 가면 무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값이 변화를 가져서 뭔가 y값이 변화를 가져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y값은 그대로고 x값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아까는 x가 0이어서 x가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까지 옮긴 거야. 그 차이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쪽으로 무한대로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두 지분 모양이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또 얘하고 지수함수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x가 0이 되면 y값은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 최대 최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값,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리밋이라고 하는 그 수렴을 할 때 변화를 하는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그 수렴이나 극한의 값을 계산할 때 이제 써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타 값, 알파 값이 있고 베타 값이 있을 때 최대 요 밑에가 이제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거고, 이때 최소값, 최대값이 달라지는 거죠. S값의 변화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변화가 바뀌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긴 한데 요거는 좀 거기에 우리 거에 연관을 시켜서 봐야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였잖아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로그와 지수와의 관계는 그냥 수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얘가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변화를 갖는지를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x하고 y의 값이 변화가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를 보는 걸 제일 중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x하고 y와의 관계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회로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하려면 결국은 요 x라고 지금 현재는 x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음에 이게 속도가 될 수도 있고요. 속도의 변화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각도의 변화량도 될 수도 있어요. 1도부터 해서 쭉 변한다. 뭐가 될 수 있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x값이 속도가 될 수도 있고 각도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량에 따라서 이제 y값, 여기서는 y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리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속도에 따라서 거리의 변화량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야, 속도에 따라서 변화량이 이런 형식으로 변하구나. 여기 이 상태에서 거리가 갑자기 줄어드는데 무슨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x와 y라는 거가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 혹은 속도와 각도와의 관계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속도가 빨랐을 때 각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 현재는 x와 y라는 좌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응용하는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값들이 그 물리적인 의미에 따른 값으로 편성을 해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래프만 보면 이제 이 속도와 각도와의 관계에서, 혹은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량을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놓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로고 정리는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뭐 했어요? y가 ax면 로그 y라고 하는 거는 로그로 표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밑면으로 넣으라 했죠? 밑에 a, 그리고 x, 요 x는 이쪽으로 알아. 크게 x, 로그 x, 이렇게. 그래서 a를 밑면으로 갖는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다 라고 하는 거였죠. 로그 함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y가 이게 지수함수였었고요. 그죠? y가 a 이꼬르의 역함수다. 이거를 서로 역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순. 그래서 요 a가 밑변으로 하는 함수, 이걸 로그 함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상에 우리가 이 로그 함수의 표현도 아주 많이 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를 역으로 해석하면 또 이제 지수 함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로그 함수에서 해석이 안 되면 지수 함수로 해석을 한 다음에 로그 함수로 변환을 해서 보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함수에 역함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역함수, 지수 함수의 역함수.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건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워서 뭐 잘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O, X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Y 이꼬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수로 나와도 똑같아요. 로그 6분의 1 X Y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했었죠 그때? 중요한 거는 바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변화를 가져서 그려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나왔지만 역순일 경우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그거는 요 y가 x라고 하는 함수, 아이고 이게 일자가 잘 안 그려져요. 여기 요거 y는 x, 요 좌표, 요 좌표의 대칭이죠, 대칭. 그죠? 요 대칭. 이렇게 이해 가죠. a면, 그러니까 x가 1이면 a고요. 그 다음에 x가 a면 y는 1인 상태. 그 중선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포인트를 해서 대칭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a일 때는 여기, 그죠? y일 때는 여기. 그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쪽에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함수를 역으로 해서 보면 로그 함수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럼 x의 변화량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떻게 변해요? y값, x의 변화량에 따라서 y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x의 변화량이 플러스 쪽만 존재하겠네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이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x가 이제 0이 될 수도 있겠죠. 쭉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프의 변화량도 우리가 봤습니다. 로그와 지수의 형태의 두 가지의 변화량을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요 로그의 성질, x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 함수에서의 성질이니까 이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변화량에 따라서 어떻게 대칭, 얘도 x 값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이동을 할 건지, y 값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동할 건지, y축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였었죠.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대점과 최소점의 위치가 달라지죠. 그러면 요 최대점과 최소점의 그 방향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지금 현재 극한과 수렴의 내용하고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여기 점선을 표현했잖아요. 이 점선의 변화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수렴의 개념을 통해서 극한과 수렴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요 수식들을 이해를 해야 하고요. 수식이라고 하지만 요 앞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고 접근을 하셔야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수함수 풀이,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건 이제 관계식이었잖아요. 수식을 풀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이제 수렴하고는 약간 이제 관계성이 조금 떨어져요. 관계식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쉬었다가 이제 수렴으로 넘어가서 앞전에 배웠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렴의 개념은 이제 극한과 수렴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이렇게 이제 함수가 주어졌어요. y는 f x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예요.
y값은 x에 관련된 함수. 이거는 앞전에 로그나 지수 함수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x값이 어떤 값이에 어떤 값이 주어질 거예요. 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x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뭐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얘가 x값이 임의의 값이 있어요. 그 값에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말한다. 좀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 임의 점수가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래프 상에서 보면 얘가 내가 이 전까지 쭉 보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요 y 값은 어떤 변화량을 가져서 갈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그래프 상으로 보면 이렇게 따라서 그 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함수에 대해서 이 x값의 변화, x값이 어떤 값에 이 x값을 어떤 값에다가 계속 보내보는 거예요. 한없이 쭉 보냈을 때 요 함수 이게 이제 함수예요. fx잖아요. 예를 들면 이 함수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말한다. 요 함수가 쭉 해서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 위치까지 가려고 가까워지는 값을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